안녕하세요. 겨울이라는 계절에 대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눈, 추위, 패딩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겨울을 생각하면 먼저 가난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TV에서 말하던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난이 티가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예절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도 생각 이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뒤로 하더라도 오직 옷차림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자 든 현재는 이전보다 훨씬 잘 살고 다니지만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곤란합니다. 저와 남편 모두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요점은 결혼하며 이사를 와야 되기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전업주게 되었어요. 리아, 나중에 아이를 키워놓고 다시 일을 하는 건 괜찮겠죠.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눌러앉게 된 게 싫었던 건지 언젠가부터 제게 단호한 말씀을 시작했어요. 너 결혼했다고 너무 퍼지는 거 아니니?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싫어해. 그리고 우리 아들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지. 며칠 묵은 밥 말고 바로바로 새밥만 들어주고. 어머니가 퍼지긴 저 밖에 나가면 아이 가진 줄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아침 챙겨주는 것도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내가 잘 챙겨줘야 해. 내가 집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 남편. 내가 주라도 잘해야지.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집에서라도 푹 쉬게 해줘야 하지 너는? 집에만 누워있지 말고 부지런히 집안일도 하고 그래 늘어져 있는 걸 보기 싫어.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바짓질하는 스타일이라 가만히 있으면 좀 싸워서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해줬으면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게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줬어야 했죠. 요즘에는 워낙 반반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상견례를 하고 나니까 시어머님이 따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너희 반반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옷 정도는 꾸미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랑 예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다 했어요. 바지도 2번씩 했는데 너와 우리 딸이 간단히 한다 해도 어느 정도 품격은 갖춰야 되니까. 내가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각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로 탄발 정도만 하고 다른 것은 너무 허리 어식 같아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야?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결혼하니까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지. 시어머니와 신우 둘 다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받고만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건 좀 아니라고 말했어요. 얘기했죠. 어머님이 따로 부르셔서 어머님이랑 형님 옷 1번씩 해주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어머님께 제대로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누나가 결혼을 못했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결혼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챙겨줬으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옷 1벌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옷 1벌 말이 쉬워 보이지만 어머님 생각하시는 걸 보면 거의 돈 100만 원 깨질 것 같더라고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당신이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내가 말씀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섭섭하신 모습이 보여서 당신이 우리 엄마 귀 좀 세워드리면 안 될까 싶어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께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시어머니가 장난을 맞춰달라는 거라고 부탁하는 말투로 말했어요. 저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조금 고민하고 나서 친정엄마께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건네러 왔는데 본인이랑 신우이랑 옷을 1번씩 해주라고 하라고 했어요. 저는 은근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냥 1번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했다면 그냥 1번 해주면 안 되겠니?
얼마 안 걸리는 일인데 그게 낫지 않겠니?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울게 될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하나 해주면 또 나중에 기껏해줘 하거나 저거 해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야. 그건 아니야. 오히려 이번에 한 번 해줬으니 다음번에는 거절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엄마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 그거 하나만 해줘. 괜히 나중에 다른 말 듣지 말고 친정엄마도 시댁에서 그렇게까지 말한 거면 그냥 해주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무 해주기 싫었지만 남편이나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신부의 옷을 한 번씩 장만해줬어요. 우리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잘하는 편이고 결혼 전부터 너무 자음이 생기는 건 싫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해서 그런가 제가 시어머니 말을 잘 들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제 결혼도 했겠다 말하던 부분을 너무 자주 들으면 싫어하는 거에 대해 단호히 말하는 편이었어요. 저랑 결혼할 때까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신하고 6개월이 되던 때 갑자기 회사 상황이 나빠져서 대량으로 사람을 해고하게 되었고 그에 포함돼 남편 역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사람의 입맛을 채워야 할 어린이가 2명이나 있어서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도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에게 사업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내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도 언제 다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해 놓은 계획이 있더라도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 재료에 관련해 일한 경험이 있어서 옷가게나 그와 유사한 사업을 시작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 해서 사람들을 보니 옷가게가 생각보다 덜 힘들기도 하고 잘 팔리는 거 몇 개만 있어도 직장인 월급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래도 그냥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업은 경기도 많이 든다던데 내가 취업이 되면 이런 고민도 안 하겠지. 근데 당신도 보다시피 한 달째 면접도 못 보고 있잖아. 당장 먹여 살려야 될 입이 2개나 있는데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아동 같은 거 하면 우리의 걱정은 덜할 거 아니야? 저는 어떻게든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했지만 내 자신도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생각에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취업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알겠다고 하니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옷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임신한 지 만 된 상태여서 남편의 사업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아동복가게 남편이 있어도 생각했던 것보다 손님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처지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말도 없이 안 나오기도 하고 친절하지도 않아서 가게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것을 눈치챘어요. 몸조리를 마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의 가게에 가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와주면 인건비도 아낄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아이들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마 주겠느냐며 내가 애를 맡아주는데 공짜인가 라고 하더라고요. 봐달라는 것이라도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죠. 어머니께서 우리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고 너도 정말 뻔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탁을 하면서도 말로 할 수 있어요. 저희에겐 여유가 있으면 어머님께도 부탁하지 않을까요? 너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이유로 곤란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 그렇죠. 근데 시어머니는 계속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결국 자식을 친가족에게 맡기고 남편이 일하러 나가게 됐어요. 저도 사업이 처음이어서 교육을 받는 중이고 남편과 함께 어떻게든 노력하려고요. 노력했어요. 그런 식으로 둘이서 어떻게든 해보자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물건을 때릴 때는 저 혼자 가게를 돌보았죠. 그 또한 그날도 저 혼자 가게에 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가게로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어머니, 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없었으면 어쩌죠? 하고 말했죠. 내가 잘하고 있나 보려고 왔어.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 옷가게에서 일한다는 애가 행색이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오려고 했는데도 널 보니까 나가려 해.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성으로도 아니고 아동복이라도 제 행색이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모르지? 그런 화장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 아들의 가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옷을 살 수가 없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같이 가게를 하면서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니가 종종 오셔서 제가 입는 옷이나 화장이 없는 얼굴을 지적하시고니까 남편한테는 그러지 않고 제게만 러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남편에게 한마디 했죠. 우리가 화장품 가게도 아니고 화장도 할 필요가 없어서 예쁜 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나를 보고 당신 가게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나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죠.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당신이 생각했을 때도 가게에 멋진 사람이 응대를 해주면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가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럼 당신도 정장을 입고 요절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언제든지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왜 제게만 그러세요? 갑자기 왜 성질을 내요? 그러면요, 고시어미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시어머니에 대해 짜증을 느낄 때 남편께 털어놓게 돼서 그런데요. 한두 번이 아니라 보니까 남편도 저에게 성질을 부리셨어요. 거의 혼자 가게에 계시는 때 시어머니가 오셔서 뭐라 하셨을 때죠. 근데 어느 날은 우리 둘 다 가게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는 다시 한번 제게 상하게 봐주시고 남편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런 구지구지한 옷 입고 화장도 안 한 얼굴이 뭐가 좋냐고 결혼을 했어.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너는 고집 부리는구나.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 남편보다는 더 꾸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께 화장을 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라고 권유했어요. 남자들은 키가 작고도 이상하게 알아준다는데 남편이 나오면서 더욱 키 많이 해 보이면서 꾸미고 다녀야 하니까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입을 예뻐 보이는 옷을 입는 게 좋겠죠. 당신이 이렇게 꾸며 보이니까 우리 아들 가게가 잘 될 것 같아요. 아이쿠, 내가 말을 자제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을 남편이 듣고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께 카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제가 옷을 잘 안 사 입어 착각할 수 있으니 당신의 카드 좀 빌려주십시오. 옷과 화장품 좀 살 거예요. 이젠 그냥 집에 있는 옷을 입고 다니라고 하는데 이러면 어설프겠죠?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는 것도 지내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까 하시는 말을 못 들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제가 온 적이 있어야지. 그런 소리도 한두 번이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누구는 옷 살 줄 몰라서 안 사는 줄 알아요. 당신 카드 달라고 해도 꼭 돈을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제 옷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장만해야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남편한테 옷을 사겠다고 난리를 치니 남편이 돈이 없다고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 아까웠다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대판 싸웠어요.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옷차림에 대해 한마디씩 하니 저도 신경이 쓰여요. 쓰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저도 여자니까 예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애가 있고 그래서 잘 안 꾸며도 예쁘지 않은 여자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옷을 얼마나 갈아입고 갔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가기를 해서 그런지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어느 날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요즘 상황 좋아진다며? 그러니까 이제 너도 사람답게 좀 살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엄마 좀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내가 남편이랑 말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챙겨줄게 됐어. 너한테 말이야? 엄마는 엄마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어릴 때 닮아 그런가 애가 손에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 친정 엄마 말에 들으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애 봐줄 테니 돈 달라고 난리를 쳤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저 힘들까 봐 주말에 저 쉬라고 하면서 봐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 부모님께 성의 표시라도 하자고 얘기했죠. 요즘 우리 상황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친정 엄마한테 못 드린 돈 좀 챙겨드리자. 돈 장모님이 손녀 예뻐서 봐주신 걸 가지고 무슨 돈을 드려.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도 사업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준다 그래? 뭐, 몇백 드리는 거야? 아니잖아. 몇십만 원이라도 좀 주면 돼. 저희 가정에서는 돈을 아끼고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림을 해서 돈을 저축해둬요. 돈이 쌓이면 나중에 큰 돈이 된다는 거죠. 그때의 돈을 쓸 수 있어요. 당장 돈을 쓸 필요는 없어요. 나는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은 언제든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돈을 아껴서 쓰는 게 좋다는 거죠. 남편이 말하는 것도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서 나중에 돈을 잘 쓰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 업도 하나도 안 쉬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 상황이 좋아지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집에 의자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요즘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의자 하나 사주면 어떨까요? 그러한 것은 구매해야 할 필수품이에요. 만약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엄마는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집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기계 하나를 사주세요. 나이가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이 계속 촉촉하게 느껴지는데 매번 피부 관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우리 올라 총칭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하나 도신을 요구할 때마다 남편은 사람을 적게 오시며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저한테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이 짜증나며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신우가 저에게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이 부러울지 궁금해서 되물었죠. 힘들인 일은 저 혼자 하고 누리는 것은 엄마나 형님이랑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은데 요즘 우리 동생 같은 남자가 어디서 여자들이 못 꾸밀고 그러면 연애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더라. 근데 올케는 잘 꾸미지도 못하고 하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잘했네. 저 굳이 안 꾸며도 제가 피부가 좋아서 그런가 동안으로 보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형님은 하시려면 좀 더 꾸밀어야겠어요. 요즘 남자들이 눈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높은 걸 많이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말을 해도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 딸도 꼭 결혼할 것이다. 오게 부러워하니까 한 얘기를 왜 그렇게 꼬아서 듣냐? 엄마 말대로 나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눈이 높아서 아무 남자를 안 만난 거지? 결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당신은 계속 말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서 분란을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 누나는 뭐가 어때서 우리 누나가 좋은 말로 한 얘기로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달렸는지, 신우가 제 성질을 살살 긁어주니까 웃음이 나왔다가 시어머니랑 신우가 쌍으로 난리를 쳤다고 해.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신우를 지지했다고 해.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혼자 벌었어. 당신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내 생대 같은 탈을 끼고 도와줬더니 우리 엄마한테 돈 얼마 주는 건 아깝고 형님과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하는 건 안 아까워. 우리 엄마와 누나가 매번 사달라고 해. 아니에요.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매달 용돈 럼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 건지. 그럼 그 의자도 우리 엄마가 하나 사주던가. 나는 내 옷 하나를 제대로 못 사고 일하는데 당신은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나와야 내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냥 안 산 거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내 옷 가지고 뭐라 하셨길래 내가 옷 산다니까. 당신이 뭐라 했었어? 새 옷을 뭐 하러 사냐고 했잖아. 알겠어요. 알겠다고 엄마랑 나한테도 안 주면 되잖아. 저도 쌓인 게 많던지 입이 터진 듯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말을 더 듣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알겠다고 하며요. 그만하자고 하더라도 어차피 신과 시어머니가 사주신 것도 안 받게 되었으니 더는 뭐라 할 바 아니에요. 그때 신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들었지만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신이랑 만나는 남자가 신에게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저도 가보고 싶었지만 가게 일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사람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당신이 보기에 괜찮아 보여서 가서라도 얼굴이라도 봤을 텐데. 뭐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누나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상견례할 것 같네요. 같은 것 같은데 정말 형님 이번에는 결혼하실 수도 있겠네요. 상건이는 언제쯤 한데 그때는 가게를 닫고 나도 참석해야지.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알려줄 테니 나도 아주 뭐가 들었는지 없어서 저는 신우를 만나는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근 어너더 자리는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상근에게 날짜가 잡혔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누나 산건 난다고 하는데 내 양보 어디 갔지? 이번 주에 안 되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번 주에 물건 올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나는 뭐 입지? 나 옷 입어볼 테니까 당신에게 한번 봐봐. 당신 옷 그럴지 말고 내 양복. 어디 있나 찾아봐. 당신 양복 하루 전날 입으면 될 거야. 여기 이 옷 입고 나갈까? 아니면 좀 어두운 색으로 입고 갈까? 남편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더니 손을 사랑스럽게 쳤대.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가게에 물리면 받아와. 예비사돈 쪽에서 많이 안 나올 거라고 했어? 집에 가져두면 모일 거야. 그래도 저번에 나는 인사도 못한데 결혼식장에서 인사할 수 없잖아. 또한 나도 당신의 사람이 아닌데 지키지 남편이랑 상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당장 상견례에 대해 물어보시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신우가 만나는 남자에 대한 잔뜩 자랑만 하더라고.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가 아주 시원한 것 같아요. 삼겹살 데이트를 계획 중이라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은행 다녀온 뒤라 그런가 싶네요. 건실하게 행동하고 여자는 화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구나. 좋은 남자라면 어찌됐든 만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은행원 분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형님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시는 건 아니죠? 아, 둘 다 동갑이에요. 하지만 딸이 정말 잘생겼고 세련되게 다니다 보니 어리 보이시다고 쉽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럼 좋네요. 주말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몇 시쯤 떠날지 알려주시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갈게요. 당신도 같이 오겠다고요? 그쪽에서 뭐 하는 거죠? 남편이랑 가시는데 저도 물론 같이 가야겠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 펄쩍 뛰셨어요. 너는 거길 왜 와? 너 거지 같은 옷 입고 오려고? 너는 안 오는데 도와주는 거야? 오이야, 신경 써서 차린 옷 입고 가면 되잖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번에 집에 올 때도 못 봤는데 이러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날까봐 걱정돼요. 결혼하면 자주 만날 거 아니야? 근데 뭘 그 전에 보려고 난리야? 그리고 너는 행색이 그다지도 않고 꾸미는 것도 잘 못해. 우리 아들 가게를 지키고 있고 손녀를 잘 돌보고 있으니까. 그때 때 올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한편으로는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그리고 결국 저는 가지 않기로 했었어요. 토요일에 올 택배가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게에 있으면서도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 기사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쪽에서는 오전 중에 택배가 도착할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잠시 비워야 하는 시간에 도착하실래요? 어디로 오시는 건가요? 아침에 한 방문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쪽인 것 같은데 서울에서 오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가게에 있었는데 오지 않았어요. 아니네, 이번에는 가게가 아니라 아파트로 수령을 했으신 것 같습니다. 청솔 아파트로 적혀 있네요.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댁으로 택배를 보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기사분께 다시 연락드렸어요. 시댁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찾으러 간다고 했어요. 상견례 때문에 기분도 안 좋아서 그냥 남편이 보낸 택배를 찾고 나서 가게 문 닫을 생각에 대충 정리하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있는 택배 상자를 챙기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신부를 마주쳤어요. 근데 빠르게 비싸 보이는 모피 코트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하나 장만하셨나요? 이게 무슨 코트예요? 엄청 비싸 보이네요.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줘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너는 가게나 지키지 왜 여기에 기웃기웃거려. 남편이 시어머니 옷을 사줬다는 말 듣고 순간 당황스러워서 시어머니를 뻔히 쳐다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옷을 흘겨보시더니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는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가게 나갈 때 잠옷 하나 걸치고 나가는 거야? 내가 행색이 이러니까 내가 널 산껏 내 안에 리고 간 거야. 사돈이 보면 우리 집을 뭐라 생각하겠어. 맞아, 엄마. 그러니까 올케 안 데려가길 잘했지? 올케가 우리 집 흠이라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서 깔깔대면서 제 앞에서 웃고 있는데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냐고 따졌죠. 당신 어머니 뭐 피코트 살 테드렸어. 무슨 돈이 있어서 나한테 그런 말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도 대구색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모피코트 안 살 거야.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상대방도 얼마나 빼먹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둘 다 나이 차이가 나서 하는 결혼인데 수준 있게 보여야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모피코트 하나 산 걸로 뭐 그렇게 난리야? 그러게, 뭘 그렇게 흘겨봐. 알겠어, 내가 잠바 하나 사줄게. 당신은 전말 좋아하잖아. 좀만 기다려. 곧 여름이니까 그때 할인하는 거 살게. 뭐, 어머니는 모피 코트지만 나는 잠바떼기 사준다는 말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사주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잠바를 내가 잠바 하나 받으려고. 그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해? 당장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 돈으로 사면 되는데. 뭐, 왜 이래? 당신 미쳤어. 무슨 이혼이야? 그쯤이 잠바나 안 사준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면 당신도 모피코트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당신이 그거 입고 갈 데가 어디에 있다고. 내가 무슨 거주도 아니고 동양 아던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나이트거랑 내가 왜 여름까지 살아야 되나 싶다. 그냥 갔다 오면서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모피코트를 사놓고 저는 잠기 그것도 지금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까지 기다려서 할인하는 것을 사준다는 남편을 보는 데는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저는 이혼 통보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신우가 따라와서 뭐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너는 어른인데 못하는 말이 없다. 그러고 무슨 이혼이야. 우리 딸은 내년에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애를 쓰지 말고 조용히 있어. 또한 남편이 있으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어색하겠지만 때마침 결혼식 준비에 돈이 충분히 남아있잖아. 형님 결혼식에 돈을 쓰는 것과 당신의 결혼식 준비와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내 결혼식을 도와주기로 했었잖아. 현재 결혼식 준비가 싫어서 맥주를 마시는 건 너무하다. 방금 전 결혼 플래너가 전화해서 드레스와 메이크업 비용 입금을 안 했다고 했다. 이것 때문에 이혼해야 한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를 크게 부풀리지 말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 시어머니와 신부님이 말한 바에 의하면 남편은 결혼식 비용을 대다적게 부담하라고 했던 것 같다. 제 남편이 이 사항에 대해 말한 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도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한 것 같아. 말하기 시작하려던 차에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이혼할 거면 내 딸 결혼식 끝나고 나서 하던지 해. 집안 망신도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집에서 무슨 이혼이야 말이 되냐. 결혼식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식장 예약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내년에 형님의 결혼을 배려해서 올해 이혼한다. 그냥 오래 끌 것도 아니니까 내년까지 밀어놓지 마세요. 라고 말한 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은 50%였습니다. 되더라도 모두 10년 정도는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가 분할된다는 말이 있는데 제게도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얻은 남편과 똑같이 재산이 반으로 나눠지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 3년 차에 절반이 인정받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정기적으로 보낸 용돈이 확인된 사항이 있어서 아시는 것일까요? 용돈은 얼마 정도인가요?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김영숙 씨와 오지은 씨로 나오는데 김영숙 씨에게는 50만 원, 오지은 씨에게는 30만 원 정도입니다. 몇 년 동안 보내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변호사님과 자료를 확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용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에게 돈을 보내자고 했을 때 그럴 줄 알았는데 어째서 그런지 난리를 쳤었죠. 보낸 엄마와 누나에게 돈을 보내느라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그동안 받은 금액을 위로로 청구했어요. 에바중 공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말한 것인지 남편이 저에게 전화해서 따져대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와 누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무슨 위자료를 받을 생각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더라. 우리 엄마에게는 10만 원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원주기가 아까워했으면서 시어머니는 50대인데 신부인은 30대 기가 막혀서 내가 그 돈 토해내라고 했다. 왜냐하면 내가 본 돈을 내가 준 건데 내 주머니에서 나간 것인데 당신이 뭔데 달라고 하니까? 난리야. 이제 이혼한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네.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나랑 같이 사업하는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내 주머니도 되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손해본 거 싹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한테 으름장 놓고 이혼 소송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이혼 좀 다시 생각해봐라. 어라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딸이 아기를 가졌어서 좀 이해해줘라. 제가 왜 형님이 애를 가진 것까지 신경 써줘야 돼요? 형님 애 가진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 왜 그렇게 신희의 결혼을 서두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희가로 결혼하는 것이다 보니 더 행색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 신우가 옆에서 거들었다고요. 올케가 요즘 이혼한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다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형님 좀 착하게 살지 그랬어요. 여태까지 편하게 사셨잖아요. 그게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이 정도까지 와서 말해주잖아. 자식도 있는데 아이 생각도 해야지. 너희가 이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장모님과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이혼을 막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까워할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생각했어. 그래서 돈을 준비하라고 말했어. 남편과 아이를 키운 적이 없는 사람이고 어차피 저와 저희 친정엄마가 키웠으니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어차피 어머님이랑 형님이 주는 위자료로 우리를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에게 줄 위자료나 빨리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게 내가 주어야 되냐고 내 동생이 보내준 거예요. 나 결혼식 때문에 안 그래도 돈 많이 쓰는 거 아니면서 꼭 지금 해야겠어요. 그 돈 주머니가 같다고 하는데요. 남편이랑 저랑 각자 돈을 썼는데요. 아니잖아요. 또한 옷 하나 못 사면서 남편과에 도와줬는데 어머니랑 형님이 매달 용돈을 받아가는 게 말이 돼요. 결혼식에 형님이 돈을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편의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어쨌든 그걸 다 줄 테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만 기다려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 결혼시키는데 돈을 다 써서 더 줄 수도 있어요. 돈 없는 상황에서 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남편과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찾아올 필요도 없이 돈을 벌어서 마련하세요.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한 번도 쟤를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하는 말은 무시하고 이혼 소송은 진행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 받을 위자료는 친정 엄마에게 드렸어요. 우리 엄마 공이 크니까요. 저랑 이혼하면서 돈이 없어져 버리고 신우한테 하려던 일 하나도 못할 거예요. 해주게 됐죠. 그리고 싱그러운 애가 진 상황이라 어떻게든 결혼을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결혼을 했더니 제가 이혼을 한다고 난리치니 그쪽 집안에서도 결혼을 해야 되나 망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싱우의 욕심에 대해 대충 넘길 수 없어서 계속 의견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계속 배가 부르도록 해서 결국 결혼식은 애를 낳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에게 본인은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을 거라 자랑을 했었는데 입게 되지 못해서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재산을 분할한 돈으로 작은 전세를 하나 얻어서 제 딸이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딸이 3살 정도 되니 키우기가 확실히 힘들어져서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사이에는 제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됐어요. 전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배워서 그런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남편에게 간 손님들도 제 소식을 들은 모양이고 따라서 저희 가게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좋아하는 달에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손님들을 많이 유치한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남편의 가게 업무 대부분은 저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와 이혼하면서 자본부터 손님 응대까지 도와준 사람이 없어져서 구멍이 생겼나 봐요. 계속 허둥거리듯 보였던 것 같아요. 예전처럼 가족들 보듯 깨끗하게 살고 일을 하시는 분과 같이 영업을 하고 싶어요.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행색을 목숨에 걸었다가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죠. 행색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인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인성도 안 되어서 겉모습만 신경 쓰려고 해서 그런 꼴이 된 것이죠. 저는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